조기 대선이 뭐 지금 현재로 볼 때는 99% 실시된다고.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기 대선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렵다고 네, 봅니까? 어려워요.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이 전국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국은 아니 뭐 저도 우리도 이제 조기 대선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당내 싸움은 어쨌든 가처분 결과가 나고 이러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가 이제 진행이 되겠지만 저희도 가장 큰 관심이 조기 대선이에요. 조기 대선이 뭐 지금 현재로 볼 때는 99% 실시된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한 1, 2% 정도가 혹시나 안 될 수도 있다는 정도고. 그래서 다들 이제 대선 준비를 하는 것 같고, 그 대선 조기 대선 국면에서 우리 개혁신당이 이제 이준석이 장악할지 아니면 허은하가 장악할지 장악하는 대로 우리의 입장은 어떤지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시나리오별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기 대선이 좀 미뤄지면 좋겠네. 격신당 입장에서는. 미뤄지는 거요? 네. 아니 뭐 저희는 그래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노력해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신경 안 쓰고, 작은 정당이다 보니까 늘 이제 벌어지는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그동안 많이 키워왔고요. 조기 대선 국면이 벌어지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단은 당내 권력을 우리가 회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의 진로는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예.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기 대선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렵다고 네, 봅니까? 어려워요. 오늘 이 사건이 없었을 때부터 어렵다고 봤는데 음. 오늘 이 사건 터지면서 이건 뭐 거의 어렵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윤 대통령 뭐 탄핵이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조기 대선은 이건 미뤄진다, 이런 상황에서는 헌재가 바로 못 때리게 됐다는 거죠. 저도 그 예상을 했던 게, 아마도 제가 헌법재판소가 이제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묻어둔 상태에서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 판결만 빨리 내가지고 조기 대선을 이재명 체제로 치르게 된다면 그 역풍 뒷감당을 감당하기 어려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법관들의 특징인데, 저도 이렇게 보면 법관들은 정치는 잘 모른다고 하지만 가장 사회에 파장이 적게 균형을 맞추려고 할 거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재판의 결과로. 그러면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를 먼저 내고 헌법재판소 결과를 내는 게 아마 가장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네. 그런 작업을 희한하게 조선일보가 하고 있어요. 조선일보가. 네, 이게 조선일보가 언론사인데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조선일보 논설위원들은 다 공작원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자진하야를 계속 지금 이제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자진하야 하는 조건으로 선재를 좀 약간 늦춰가지고 정리하고 이제 간다지, 이런 공작을 그걸 쓰는데,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유리한 것들이 많이 터지고 있어서 그럼 또 한판 붙느냐 마냐. 근데 근본적으로 저는 윤 대통령이 약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이 조중동과 이 재벌들의 요구를 뭐 물리칠 수가 없어요. 뭐 솔직히 말해서 그 특수부 검사가 뭐 하는 사람들이니까 재벌 수사에서 재벌 봐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때부터 연결된 거기 때문에 저는 자기의 어찌 보면은 배경이죠. 그걸 뭐 무시 못할 거다 해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얻는 게 뭡니까? 형사 면제죠. 형사 면제 플러스 지금 노리는 거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제는 유지하되 이제 국회를 강화시키는 걸로, 뭐 개헌은 지금 무슨 일 떠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연기하는 조건을 이제 그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대통령은 술만 마시는 대통령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나 어차피 술을 잘 마시니까 내가 계속 마시겠다, 2년 반 동안 이제. 임기는 보장했고. 이제 그럴 수가 있죠. 이게 한마디로 이제 자기의 이제 요구 조건이 커지는 거지. 원래는 그냥 면책이었는데 이제 자기가 좀 무기가 드니까, 야, 2년만 동안 나 술만 마시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그 보니까 제가 이제 뭐 당내 문제에 집중하는 중간중간에 가끔 이제 제가 관심 가는 내용들이 유튜브에 뜨고 하면 보는데, 민주당의 뭐 대변인하고 국민의힘 대변인하고 토론하는 걸 보니까 민주당에서 그러더라고요. 뭐 대구 경북의 탄핵 반대 집회에 5만이 나오든 10만이 나오든 뭐 그게 뭐 중요하냐. 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고,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대구 경북 분위기는 탄핵 그러니까 그 계엄령 직전하고는 많이 달라요. 제가 대구를 지난주에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오면 제 또래가 벌써 이제 50대 중반이다 보니까 제 또래의 친구들 고등학교 동문회한테 다 모였거든요. 몇백 명 모였는데 거기서도 이제 좌파 우파란 말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고 이 친구들도 젊을 때 30대 40대 때 민주당을 지지하고 학생운동하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 탄핵 부분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집회에 나오는 5만 10만이 아니라 적어도 대구 경북의 정서는 찬성과 반대를 따져봤을 때 탄핵 부분만 놓고 봤을 때 윤석열을 싫어하는 거는 한 80% 90%야. 죄가 있다고도 봐. 근데 탄핵을 해서 이제 이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거하고 이제 결부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공포를 갖고 있어요. 공포에 공포. 공포를 갖고 그거 있어요. 지금 우리 시청자들 중에서 이재명 지지자도 많이 있어요. 예. 이걸 알아야 되는데 범보수 이쪽에서 이재명 집권은 공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공포로. 이건 이재명 쪽이 잘못한 거지. 그런 생각이 어떻게 집권하겠어요? 그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이 헌법재판관의 4명을 보수 쪽에 추천했거든요. 그럼 4대 4야. 이 보수가 지금 이 들고 난 거에서는 딱 가두리가 쳐져가지고 좌우가 싸움 났는데 이게 어떻게 8대 5 나옵니까? 4대 4가 나오지. 그래서 그 예시가 하나 나온 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에 정말 이례적으로 헌재를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6대 4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 6명이 보수 추천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안 좋은 거죠. 이 추천한 쪽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기관들은 헌재라고 다르냐 이거 헌재라고 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지난번에 천하람 의원하고 이제 허은하 대표하고 뭐 그때 독대해가지고 비공개 회담하자고 했을 때 물론 그것도 그쪽에서 다 까가지고 나쁜 놈들이 언론사 기자들한테 다 까가지고 비공개 회의 하자고 한 곳에 뭐 기자들이 한 10명 정도가 와서 제가 내리자마자 카메라 막 터뜨리고 하던데 그때도 얘기했던 게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할 얘기가 없으니까 둘이 한 20분 독대 대표가 안 나오고 대신 독대를 했는데 탄핵이 될 것 같냐고 얘기하니까 천하람 의원이 탄핵은 됩니다. 그거 당연하지요. 라고 얘기하고 법조인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 평생에 이제 역사의 기록이 남는데 탄핵 반대하는 재판관으로 이름을 올리기가 엄청나게 부담이 갈 거다라고 이제 천하람 의원은 얘기했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근데 또 그걸 역으로 따져보면 내가 만약에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판사인데 그 판사가 국민의 다수, 내 가족들, 특히나 저도 이제 정치적 판단을 할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내 가족들 아닙니까? 내 부모, 형제, 처자식의 생각과 서로 이제 토론을 하고 여기서 결사반대하면 제가 아무리 바른 생각을 갖고 있어도 선뜻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판사들도 각자 자기가 둘러싸고 있는 부모, 형제, 처자식이 있고 그다음에 동문들이 있고 쭉 있을 건데 말씀 맞다나 보수 진영에서 그만큼 임명을 했다는 거는 자기가 앞으로 퇴직한 이후에도 사귀어야 될 사람들이 다 그런 동문들인데 저도 마찬가지로 육사 동문들하고 한두 명하고는 싸울 수 있지만 육사 동문 전체를 적으로 돌리고 내가 살긴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런 고민을 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박근혜 때는 7대 3을 못 넘어갔어요. 우리가 8대 2, 7대 3늘 탄핵 무효 쪽이. 근데 이번에는 거의 뭐 4대 5, 뭐 6대 4 뭐 왔다 갔다 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여야 대결 구도에서는 국힘당이 앞설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을 굳이 무시하고 이재명이 유리한 게 아니겠어요? 이재명의 유리한 판결을 보수 추천만 4명이 해야 될 이유도 없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이재명 대표가 2심을 유죄를 받을 게 확정적인데 그 상태에서 대선 치러졌다가는 이건 뭐 그렇죠. 아마 대법원에 태극기 한 10만 명이 대법원 몰려가서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좌파 나오죠. 이거 내란 진짜 내란 선폭동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이제 이재명 편든 4명의 보수 헌법재판관들은 이제 길거리 못 다닙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그냥 대충 던져버릴 가능성이 이 무슨 뭐 기각 때리기는 또 겁나 그러니까 그냥 미룰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 여기 지금 누구지 저 김준일 장성철 나오는 방송에서 이준석을 가면 바로 차단한다. 아니 김준일이는 이준석 이제 끝났다고 막 하더니 변 대표님 조대원의 태블릿 대한 입장은 그냥 변희재 편입니다. 예.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독자들 손혜원 씨 욕하는데 손혜원 씨의 태블릿 입장은 변희재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난 옛날에 그런 걸 중요하겠는데 살다 보니까 그런 게 중요하더라고. 일단은 내 편이어야 된다는 게 더 중요하죠.
지금 조대현은 자기 코가 석자예요. 아니죠. 일단은 당을 찾아오긴 당을 찾아와야 되는데 뭐 제 생각에는 뭐 다음 달에는 찾아오지 않을까. 워낙 거의 법리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 쓸데없이 소송 걸어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만 있었으면 하는 건데. 자, 이 정도로 마치고요. 하여튼 다음 주에 이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하고 저 홍장원 저 박선원 메모 조작 저 두 개가 어떻게까지 갈지 만약에 제대로 갔다가는 정말 어마어마할 겁니다. 저는 윤석열 탄핵이란 것도 다른 문제예요. 윤석열이 그만두기로는 다른 문제인데 이 범민주당이 정말 이제 초죽음 되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이 공수처도 그렇고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